자, 민영배만 같아라 대망의 5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럴 땐 박수 한번 치는 게 박수 한번 가겠습니다. 중간중간 엄청 빼먹으셨거든. 근데 50회 방송이면은 날마다 했을 때 한 1년 정도 한 겁니다. 50회 방송. 50회 정도는 해야 우리 연변에서는 50회 정도 해야 가족을 인정합니다. 저희 지금 출석 체크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말이는 잘 못 알아먹고 있네. 지금 50회 정도는 여기 해야. 있잖아요, 의원님. 여기 후덜- 재밌어진 민영변. 아, 그렇습니까? 아, 제발 좀 재밌으면 좋겠어요. 개그 학원 들어오십시오. 아, 개그 학원이 있어요? 재밌어진 민영변. 아니 새날이 재미 있어졌다 이 말이죠? 아니 그게 아니고 좀 죄송한 말씀 하나 드려도 돼요? 뭐요? 민영배 정치인 만들기 프로젝트. 아, 정치인 유머를 잃으면 권위주의에 빠진다. 정치인 유머 있게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유머와 예술 중에 뭘 선택할래 그러면 저는 예술을 선택합니다. 아 갑자기요? 아 재밌었어. 아 유머야. 박수 한번 가야 됩니다. 예, 박수 한번 가야 됩니다. 의원님, 네. 의원님 제가 막 함부로 대하더라도 다 본인을 위한 거니까 아니 뭐 언제나 안 그런 것처럼 그래요. 새삼스럽게. 서운해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아유, 지금 라이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막대하는 거예요. 일부러. 아니 민영배우는 정색하고 인터뷰를 하면은 인터뷰가 산으로 가. 아니, 산으로 가는 것보다 난리 나서 채팅창에 예술인 민영배, 예술인 민영배. 그거 저한테 좀 붙여도 괜찮아요. 예, 예술인 왜냐하면 민영배. 제가 노래도 좀 하고. K 이니셔티브가 사실은 예술까지 다 포함되어 아 있는 그럼요. 자, K컬처까지. 네. 네. 자 민영배 의원도 지금 탈당했을 때는 후원금이 제일 일찍 찼던 국회의원입니다만 민주당으로 돌아오니 후원금이 잘 안 차고 있어요.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청개구리 건사 농협 351-1131-8776-13 그리고 민영배 TV는 채팅창 상단에 바로가기 링크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첫 번째 오늘 어마어마한 인터뷰 기자회견 하셨는데 그건 마지막에 여쭙고요. 일단 광주 왜 어마어마한 것부터 하지 왜? 아니 순서가 못 따라오니까 그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곳은 필연적으로 광주 등 호남이잖아요. 네. 그 광주의 국회의원인데 지금 일단 분위기 좀 여쭤보려고. 저한테 제가 어디 페북에 한번 썼는데 진짜 잘해란 말씀을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근데 잘해라? 잘해라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잘해라는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국정을 잘해라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국정을 잘해라. 네. 그러니까 윤모같이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국정을 제대로 잘해라. 그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광주한테 좀 잘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저는 이번에는 그냥 좀 용어를 좀 쓰자면 청구서를 세게 내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심지어 이러더라고. 벌써부터 이분들이 다음 걱정까지 해버려. 광주 시민들이. 이 다음 정권 걱정까지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저한테 거의 너 잘못하면 죽어이 뒤져이 그 전라도 말로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서 사실은 좀 약간 좀 그냥 긴장하는 정도를 좀 넘어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느낀 광주는 여의도 선생님 같았어요. 돌아다니다 보면 아까 지금 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한 수를 더 앞서 나가서 이거 준비했냐고 의원이든 당직자들이든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이 방송에서 한 100번은 좀 심할까? 한 수십 번 얘기했는데 97번 정확히 그랬는데 실제로 이분들은 좀 그러니까 광주 시민분들은 그 정치적인 정무적인 이 판단 이 감각이 좀 탁월한 것 같아요. 그게 특히 이렇게 집단지성으로 이렇게 발현이 되면 그건 뭐 틀림없어요. 12월 3일 딱 그러고 나니까 제일 먼저 도시에서 집단적으로 움직임을 보인 것이 바로 광주거든요. 맞습니다. 아침 9시에 집회를 해버린. 진짜 뭐. 의원님 좋으시겠어요. 그런 데서 국회의원 하시는 어려워요. 광주에서 국회의원 하신다는 건 내가 보기에 복. 복이긴 한데
쉽지 않아요. 부담스러우시죠, 사실. 아, 그 그러니까. 민심을 그러니까 다 잘못하면 다 바꿔버린다니까요. 국회의원 머리 조금만 꼭대기에 있는 시민들하고 정치 한번 해봐. 맞아요. 그냥 제가 옛날에 그래서 명함에다 그렇게 써갖고 다녔어요. 앞에다는 민영배라고 쓰고 뒤에다는 시민 뜻대로 이렇게만 써갖고 다녔어요. 부적처럼요. 시민들이 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하라는 대로. 예. 나머지 편인데 광주 출신 아니잖아. 꿇어. 우리 광주 출신이잖아 지금. 대가리 안 박아도 되죠? 그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된다고 여기 뒷골목에서 쓰는 용어를 여기서 쓰고 그래요. 광주 꾸러가 뭐야, 시민들이 꾸러가. 광주 시민들. 예. 광주 시민들은 그런 말씀 절대 안 하세요. 길거리 가시는 광주 시민 하나 딱 끌어다가 이 자리에 앉히면 다 진행해. 그렇죠. 광주 시민 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꾸러 이런 건 안 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유머예요. 형님, 이게 지금 형님 나도 유머라고 지금 하는 건데. 이게 안 재밌어. 안 재밌어. 예술인 민영배. 이게 민영배 의원 페이스북에 가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 어쨌건 네. 마음이 편해져 불었어요, 마음이. 아, 그러니까 윤석열 3년. 내가 이 말을 듣고 진짜 눈물 났어요, 진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동안. 이분들이 마음이 편해졌대요. 그 말도 있어요. 아따 이제 술 마시 도네, 술 마시 돌아. 이럴 큰일 났네. 광주 시민들 다 알코올 중독되게 생겼네. 아, 윤석열이가 못 마시는 거 이제. 아인굿. 아인굿. 그 진짜로 이렇게 제가 한 닷새 정도 그 인사를 했거든요. 아침 인사하고 저녁 인사하고 오늘 무슨 요일이지? 일요일까지 했어요, 제가. 월요일 아침까지. 월요일 아침까지 했는데 저녁 때가 되면 가요. 제가 지난번 총선에서 해보니까 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식당, 그 다음에 주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옛날에 있던 운동복을 그 이재명 1번 이재명 소장이 입고 갈 거 아니에요. 완전히 박수치면서 막 하면서 막 그런데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마음이 다 편해져 버렸네. 술 마시던다. 아이고 진짜 술 마시 도네. 그러면서 저한테 술 마시라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대선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 무릎 수술을 받으셨다고. 근데 나도 바빠갖고 연락을 못 드렸는데 어머니 병원에서 계시는데 투표는 하셨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대선 지면 네가 잡혀가게 생겼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휠체어 어머니 정확하십니다. 휠체어를 몰고 그 근처에 있는 세상에. 사전투표에서 투표하셨다고. 아이고. 자 근데 지금 광산구가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제일 높았어요. 네. 85.1. 1등 했죠. 네, 1등 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광주라 그래서 저 민주당만 찍는 거 아니에요. 외지인도 있고 부자들도 많이 있고 그래. 85.17%면은 저희가 광산구가 늘 투표율 꼴찌였거든요. 3년간 꼴찌라고. 혹시 그거 보셨어요? 어디 교회에 제가 한번 갔더니 목사님 광고하면서 우리 광산구가 3년 동안 꼴찌였는데 주권을 좀 제대로 행사해야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한참 돌았는데 왜 그런 게 새날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광산구를 내가 국회의원 해가지고 지금 제일 1등으로. 탈퇴 시켰다. 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역시 예술인 민영배. 아니, 우리 사실 민영배. 광주 이런 때 겸손 떨지 마라 그랬죠. 그럼요. 내 덕이다 하세요. 아따. 그게 광주가 지역구 7개, 8개인가요? 8개. 8개 중에 광산구 가불이 네. 가장 셀럽들이야. 지금 현재로서는. 박균택, 민영배 이렇게 민영배. 포진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주의 중심이 광산구로 옮겨가. 우리가 좀 호흡이 맞긴 합니다. 그래요? 근데 다른 얘기가 있어서 지금 이게 광주 국회의원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만 뽑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민주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를 넘어서 광주를 실질적으로 잘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본인들끼리의 그 사기가 충천해 있다고 그럴까요? 의지가 충천해 있어서 좋아하고 있을 때 아니죠 지금. 시민들의 청구서가 세다니까요. 이번에는 진짜로. 저기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분들이 광주 국회의원과 광주시장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있잖아요. 앞으로 100일에 달려있다. 광주 전남의 미래가. 기한도 정해주셨네요. 왜냐하면 초반에 하지 않으면 못해요. 네. 원래. 지금 국회의원들이 난리가 났어. 어제 행사예요 저게.
6월 아, 10일 참. 토요일 날. 너무 네, 하여튼 간다해요. 예. 가시방석. 자, 예. 네. 가시방송 맞아요. 예. 지금 광주에 17건, 전남에 14건 예산 확보의 총력을 당장 지금 예산도 짜야 되고 그러면은 추경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가 광주, 전남, 북 다 배려를 해줄 거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저희 민영배 의원이 가장 기다렸을 3대 특검에 지금 서막에 올랐단 말이에요. 특검 그거는 그거는- 잠깐만 하시고. 그거는 진척했잖아요. 네. 아니 이제 대통령이 딱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1호로 딱 이렇게 예. 제가 하고 법률안- 법률화가 되고 네. 지금 이 특검 모으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겠죠. 특검도 임명하려고. 예. 특검 패키지. 예. 이거는 지금 보니까 사실은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북도 그런 거잖아요. 국민들이 뭔가 바라고 원하는. 네. 요거는 지금 민영배 의원 입장에서는요. 이게 있어. 지금이야 뭐 사람들 뭐 다 뭐 민영배처럼 바뀌었지만 민영배는 원래 오리지널 민영배는 제일 앞에 있던 사람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부터 했던 사람이야. 겁 없이. 예전 같으면 진짜 역풍을 정말 처럼이 조심해야 하면서 되고. 욕먹고 탈당해서 욕먹고. 아, 이게 순탄한 길을 걸어오신 게 아니네요. 제가 알기로 이제 광주 의회에서부터 국회의원까지 쭉 이렇게 입지전적으로 오신 것만 광주 알고 의회부터 있는데. 온 적 없거든요. 어디서 이상한 의회에 광산 계시지 않았어요? 구청장. 아, 구청장. 아. 네. 광주시청에서부터. 예. 자, 어쨌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법에 아까 지금 화면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 의원님 보시기에 이 특검이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어떻게 변해 있을까? 저 그게 궁금해요. 어쩌려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정상이지? 예,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아무리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해도 대통령이 특검을 이렇게 거부한 적은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저 노무현 대통령이나 뭐 다 특검 할 때 다 그냥 받아들여서 했잖아요. 아파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이 윤모가 이렇게 이상한 짓 하다가 이제 비로소 정상으로 온 거예요. 그때 진작했어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숙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지금 센 숙제하고 놈이 있는 들어왔어요. 끝판왕. 독소조항 이야기해서 계속 뺄 거 빼고 막 다 뺐다가 결국에는 제일 센 놈이 들어왔어요. 그때 해버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받아줄 걸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고 본인이 또 특검을 고를 수 있었잖아. 윤석열이가. 그때 윤석열이가 고르는 거 아니겠지. 냅둬요. 오죽하면 냅둬요. 진이 쿠데타를 하겠어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한테 뭘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못 보는 거예요. 늘 저렇게. 그 민영배 의원만의 감회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이제 실제로 특검이 되는 거는 어제 제가 하고 나서 이루어진 거라서. 눈물 날 뻔했어요. 진짜. 해소감도 왜냐하면- 느끼시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내란을 일으켰는데 그 전에 우리가 21대 때 뭘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막 농성하고 막 그 천막농성을 하고 난리를 피웠잖아요. 막 그때부터 김건희 뭐 최혜병 뭐 이 진짜 오죽했습니까? 매주 탄핵 집회가 있었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광화문에서 그 탄핵 집회 처음에 가서 탄핵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 그리고 그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해가지고 했을 때 이런 게 다 지금 이제 드러날 거 시작할 거거든요. 그 특검이 드디어 가동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권 대표 말씀대로 완전 세져가지고 아, 수장관까지 해가지고 신나신 것 거리죠. 같아요. 마음속에. 아니요 그런 말 절대 안 할 거예요. 저는. 민영배 의원. 우리는 목표가 거기 있는 게 아니야. 나라를 제대로 가는 그거 게 맞습니다. 목표. 민영배 의원이 윤석열 내란 훨씬 이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친다는. 근데 그때 공격 많이 받으셨죠. 공격에 맨날 지금 받을 걸.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사실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22대 국회는 전 민주당 국회의원의 민영배화. 민영배만 같아라 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새날이 계속 주문을 하니까 그렇게 돼버렸구나. 히발라바 히야. 새날이 계속
바람을 넣으니까 그렇게 돼버렸네. 고생했어. 새날 진짜 고생했네. 네, 감사해요. 진짜로 생각해봐요. 옛날 같았으면 오늘 막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뭐 특검 저렇게 했으면 또 무슨 소리 들었을지 모르는데. 역풍을 조심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민영배 의원이 확 표시가 났는 약간 처음에 그 부류였는데 지금은 다 민영배잖아요. 아 진짜 제1의 민영배, 제2의 요새가 맞아요. 저희들이 그랬어요. 저런 애가 할 일이 없어졌다. 지금 철원에 사실상 해체라면서요. 아 그러진 않아요. 전 국회의원이 저런 애가 돼갖고. 그래서 그냥 뭐 그래도 오늘 좀 했어요. 모임 하셨어요? 오랜만에 점심이나 드셨나? 아니요. 내일 할 건데. 아 모레 한다. 아 내일이다. 내일이 목요일이죠. 네. 내일 점심. 어쨌든 이 특검이 아마 민영배 의원 내가 솔직히 말해볼까요? 그 의원들 중에 네. 윤석열 탄핵 내란 이전에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입으로 올린 국회의원이 많지가 않아서 그 중에 민영배 의원하고 강특구는 우리 방송에 출연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탄핵연대 뭐 저 개헌연대 탄핵 그랬었어. 맞아요. 근데 윤석열이 탄핵 소추가 통과되고 나니까 제일 목에 힘줘야 될 두 분이 맥이 빠져 있는 거야. 그게 민영배 강특구예요. 억울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계속 주장해 왔던 건데 이제 본인들이 주장할 게 사라진 거야. 그래 안 해. 엄청 좋아라 그랬어. 아 왜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그니처가 이제 없어진 거지.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아니 제 시그니처는 요즘 K 이니셔티브야. 그러니까. 이거 좋았습니다. 이거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 고생했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먼저 혼자 외롭게 외칠 때가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선구자는 외로우니까. 다 외치니까 민영배 시그니처가 사라진 거였다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다행이야.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중요한 기자회견을 하시더라고요. 했어요. 지금 이제 김용민 의원, 민영배 의원, 장경태 의원 등 모이셔갖고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그러니까 지금 공소청, 수요일 말하면 검찰청을 이제 공소 유지, 기소하는 기관으로 바꾸고 중수청 설치, 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근데 이게 지금 그냥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 뭔가 5년 걸렸어요. 저만 해서. 그러니까 로드맵이 있어 보여서 나는 이게 그냥 발의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 났어요. 보수 언론들. 뭔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야, 지금 드디어 없어지는구나. 검찰청 사실상. 왜 난리가 나요? 언론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너무 빨리 진행하니까 네거티브 할 시간이 빨리?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제가 검찰개혁 특위에 처음 참여한 게 2020년 12월이에요. 11월, 12월 그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21, 22, 23, 24, 25, 5년째 됐잖아요. 4년 반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게 미루고 사실은 작년 7월 말에 원래 저희가 그 TF에서 김용민 의원이랑 저랑 TF를 3개를 가동을 했는데 그중에서 검찰개혁 TF가 있었거든요. 그중에 안을 다 만들어서 원래 7월 말에 당론으로 발의를 할 생각이었어요. 원래 네. 작년 7월 말에. 그런데 어떻게 상황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13일 벌어진 거예요. 터지고. 그래서 끝났어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그래서 더 미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무슨 국민의힘에서 희한한 막 내일 아침 사설을 좀 보긴 봐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들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뭔 성명서를 냈대요. 기자회견을 했대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게 또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검찰청 폐지는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 시도다. 이게 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자주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했더라고요. 우리가 했는데 3명이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선거 지고 나서. 그때 국민의힘도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은 무슨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민, 민영배,
장경태를 아니 민주당이라고 했다니 그러니까 애들이 더불어민주당 저이 세 분을 그냥 민주당 민주당 뜻으로 전체라고 본 거지. 예. 그런 건가? 아. 민주당 전체 뜻으로 본 거죠. 그래도 이름을 좀 넣어주지. 전도 그 입장 이해합니다. 아니 왜 당 대변인들은 있잖아. 네. 누구 대변이라고 안 하고 민주 아 맞습니다. 뭐 그렇게 쓰다 않아. 네네. 저는 사실 오늘 이 성명서를 보고 기자회견문을 보고 역시 여기는 정치 검찰들에 의해서 움직이던 내란 잔당 맞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 하여튼 한치도 달라진 게 없어. 아직도 자로잰 듯. 한치도 달라진 게 없어. 그러니까 검찰이 조국 수사, 이재명 수사, 뭐 성형길 수사, 뭐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해서 소위 말하면 국가 공권력인 검찰권을 사유화시킨 사람들이에요. 윤석열 수사는 다 막아버리고. 그러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집권까지 했으면 당연히 그 적폐를 도려내는 게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유불리만 따지면 그러다가 민주당이 180석 갖고도 망한 거였어요. 원래는. 그래서 내가 환장하겠다 참말로. 아니, 지난주 민영배 의원 인터뷰의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민영배의 가치. 그때 무슨 이야기였었냐면 개혁 아주 계속 몰아붙여야 된다. 정권 잡으면 뭐합니까? 정권 잡고 나서 그 효능감을 느끼고 결과물이 있어야지.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검찰 개혁만 제대로 해도 이재명 정부 나는 정권 재창출 가능하다고 그렇죠. 보는 사안이에요. 그게. 이 중에 특히 넷째가 있네. 넷째 검찰 무력화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딱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고 하던 윤석열이 떠올랐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당시.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들 속여먹은 거거든요. 그래 놓고는 그 검수완박 수사기소 분리 못하게 하더니 내란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수법이 똑같다는 말씀. 이거는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킨 그 정치 검찰의 우두머리 내란 수괴를 여전히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치 검찰이 또 내란 일으키는 나라가 좋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아니 이게 자기들만 국민들이 싫겠죠.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그렇죠. 피해 입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피해라기보다, 저는 검찰청에 대해서 오늘 어떤 이슈가 나왔었냐면, 그 마약에 관련돼서 지금 뭐 합동 수사팀 출범했는데 대검에서 우리가 수사하겠다고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검에서는 분명히 그걸 가리려고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마약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게 국민들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진짜 국민들 피해가 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수부 검사들, 정치 검사들이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줬잖아요. 지금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내란 일으켜서 나라를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이따 얘기를 지금도 한다니까요. 검찰 무력화가 아니라고 지금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정상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검찰이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편 들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상한 경제 망가뜨리는 민생을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세상을 그렇죠. 다시 오게 하자는 거야. 이게 정상화라는 게 옛날에는요. 원래 검찰은 수사권이 없었습니다. 기소권만 있었다고. 뭐 공소청 맞잖아. 그래놓고 어느 날 갑자기 수사를 막 자기들이 이제 하고 싶은 수사만 했던 거잖아요. 그 수사권을 막 선택적으로 휘두르면서 정치 보복 용도, 정치 탄압 용도 수사를 한 게 아니고 정치를 했죠. 그렇죠. 그런 짓거리 해놓고도 지금 무사하게 발언하는 게 말이 안 되고 사실은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확실한 변화 한 가지만 있어도 전 정권 성공하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민생은 당연한 거지 뭐. 민생 안 달린다는 정권이 있습니까? 근데 이 정치인들하고 달리 검찰 내부에서는 오늘 검찰 취재를 맡다가 이 민주당 취재로 바뀐 한 기자가. 언론사의 기자가 제 방에 와가지고 검찰 소식을 전해주는데 다 이걸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고 나는 중수청으로 가는 게 맞냐 공소청으로 가는 게 맞겠냐 그래도 역시 검사는 수사 아니냐 아니야 아니죠 이런 얘기 하고 있대요 지금. 근데 뜬금없는 얘기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수사하고 싶으면 수사하고 가면 돼요. 수사하는 청으로 가면 돼. 네. 둘이 붙어 있었던 것을
떼놓는 것밖에 아니야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검사가 굉장히 검찰이 발악할 것 같기도 하지만 발악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뭐 김건희라든가 윤석열이 또 막 적극적으로 검찰이 막 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아 저거 자기네들이 해체당하지 않으려고 뭔가 이재명 대통령 정권에다가 뭔가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해체하지 마십시오 뇌물 매기는 거다. 그런 걸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들은 그 지금의 변화 개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김신구님 감사하고요. 제이님, 국힘이 지금 헌법 운운합니까? 국힘은 헌법 포기하지 않았나요?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 따위 피켓을 들고 있나요? 집 없이 떠노도록 들게 들어갔습니다. 뭔 피켓을 한심합니다. 줬지? 오늘 저 이재명 대표 재판 왜 중지했냐라고 하면서 법원 가서 시위했는데. 김기현, 조배수 이렇게 자, 제이님, 와 제가 진짜 너무한 혈압 주의하세요. 제가 민영배 의원님만 20년 연구했습니다. 민영배 의원님은 전생에 서당 훈장님이셨습니다. 양복보다 한복이 더 어울리는 천상 선비이십니다. 이렇게 유머 감각은 없으시지만 캐릭터 자체가 재미있으십니다. 맞아, 선비가 재미는 없어요. 유머 감각은 없는데 캐릭터 자체를 보고 있으면 재밌다 이거지. 그 무슨 토끼였지? 전투 토끼. 궁금한 게 그 애가 민영배 토끼를 의원님하고 해였어요. 민영배 아, 의원님은 그렇기 제일 때문에. 재밌게 본 영화가 뭔가요? 빨리 지금 떠오르는 거. 저요? 제목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지금 뭔지 댓글에 올라올 거예요. 말씀하시면 돼요. 아이씨. 이러시기에요? 암살. 암살. 아, 이거 좀 최근 영화네요. 죽이고 아니요, 싶다. 엄청 오래된 죽이고 영화죠. 싶다. 저는 20년 동안에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어요. 쇼생크 탈출. 그것도 내가 엄청 재밌게 봤어요. 근데 암살에서 나는 그 배우 전지현 씨가 그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것 총 때문인가요? 잘 쏠. 아니에요. 마지막 장면 때문에 그래요. 대사가 있었죠. 네. 이렇게 마지막. 될 줄 몰랐으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재판 받을 때 네. 그 이정재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렇게 저항하는 장면이고 마지막에 그 명을 받들어서 처단한다고 딱 하면서 이제 끝나는데 총을 한 방만 쏘았으면 재미가 없었을 텐데 끝까지 계속 네. 쏘고 싶은 분이 있나요? 지금요? 잠깐만. 아니 없어졌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막 가슴이죠.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 TV 조선에 단독 나간다. 자, 친명 민영배 누구 암살하고 싶어. 아니 없어져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아, 예. 정권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고 나서 네. 없어졌습니다. 자, 여러분이 있잖아요. 제가 50회 방송하는 동안 민영배 의원과 꾸준히 이렇게 방송하는 이유는 사실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민영배와 되기를 바랬던 거고요. 그럼 이제 끝났네. 아니요, 들어보세요. 이제 시작이지. 대통령 된다고 그것이 끝입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지. 사실은 그 대목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성공해야 되니까. 하나가 이제 민주당의 170명 국회의원이 다 민영배만 같게 됐고 당 밖에도 한 12명이 민영배만 같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이 조기혁신당 대변인. 네. 자기 당 이야기하는 거야. 저희는 자, 진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탄핵 얘기 입에 올리기만 해. 지금 민감한 시기에 탄핵만 올려봐. 하야시켜야 돼. 이 분위기 때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얼마나 네. 살이 떨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연대합니다. 네. 자, 여러분, 그래서 민영배 의원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절로 오는 것 같지만 최근 기억만 하시면 안 되고 5년 전부터 윤석열 총장 탄핵을 외쳤던 바로 저 용자께서 지금 그 사이 머리가 하얘지셨어요. 단식도 하시고. 최고위원 나가가지고 염색까지 일부 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흰머리로 돌아오셨고 앞으로 단식은 안 하시는 걸로. 안 돼요. 아, 그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분명히 장담했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앞으로. 예. 그리고 할 일이 생겨서도 안 되고 안 합니다. 네, 자 어쨌든 더군다나 지금 저 3대 특검이 통과되고 나서도 오늘 바지런히 검찰청 폐지 발의 이거 하나만 마지막 질문 짧게 저게 본회의 통과를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대충 예상하시면. 저희는 대략 3, 4개월 잡고 있는데요. 그럼 본회의 뭐 의지에 따라서 더 빨리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새 원내 지도부가 내일 모레 뽑히잖아요. 아. 내일 모레 뽑히잖아요. 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이제 계산하겠죠. 그거 하겠죠. 그러면 대통령이 제가 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 원내 지도부 선출 앞두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면 그렇게 이쁜 뜻이 대략 3, 4개월이요?
네. 그러면 지금 6월 3, 4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 올해 안에는 된다 무조건. 추석 되기 전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따 이거 국감 시작되기 전에 끝내야 돼요. 아, 10월 아. 또 국감 시작되면 또 겹쳐요. 뭐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복잡해지니까. 아, 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 가끔씩 검찰청 가잖아요. 수사받고 이제 경찰에서 올라가고. 한 번씩까지. 아 그럼 예. 김 주사님, 아유 아유. 저 기소 김 주사님 이렇게 되겠는데, 김주임 이렇게 알겠습니다. 민영배 의원 고생하셨고요. 자 어떤 일이 이루어져도 끝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 진짜 역시 뭔지 아세요? 정권 재창출이. 정권 재창출. 아, 아까 그 광주 시민들이 벌써 거기까지 가 계시더라. 그 말씀하시던데 그 새날도 그러는구나. 그럼요. 아, 자 여러분, 자 민영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민영배 의원과 오늘 인터뷰는 또 마치도록 하고요. 고생하셨고요. 왜 빨리 끝내요? 아, 지금 벌써 원래 시간이 30분이에요. 시간 맞춰서 했습니다. 비서들이 요즘 일을 안 하는구만. 어. 아니 그거는 우리 전투토끼께서 너무 귀여운. 배려가 없는 게 또 대선 열심히 하고 나니까 방송 길게 하는 게 내가 너무 힘든 거야. 30분만 하자고 딱 정해놓으면 이분은 지금 50분까지 할 테세요. 안 됩니다. 잘 됐어요. 안 제가 약속이 있는데 잘 됐네. 어떻게 알고 또 그렇게 줄여주고. 아니 시크한. 지금 이게 근데 뭐 그 검찰 개혁 법안 내놨으면 이 폐지를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런 내용을 한 번도 물어보도 안 하고 다 안다 이거죠. 이 새날 독자들이. 그게 아니고 저 어떻게 다음 주에 한다는 또 거냐. 보려고 했어요. 아 다음 주에 이게 지금 자료를 4개월 진짜 많이 걸린다면서. 가져오셨는데. 뭐 나는 항상 자료는 가져오면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써요. 내 법안도 다 가져오고 그림까지 다 그려 봤는데 써요. 안 진짜 소용이 없어. 안 요즘에는 써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구나 지금. 100개 중에 하나 하고 가십니다. 자 오늘 또 뭔 여쭤본 건 다음 주에 여쭤볼게요. 네. 그러려면 그러시오. 그래야 오늘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다음 주에 또 이 방송 들을 거 아니에요. 궁금합니다. 아주 궁금해서 미치도록. 아, 자, 진짜 그러면 궁금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오늘 못다한 이야기 90%는 다음 주에 50일에. 하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고요. 새날은 8시에 또 조선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초선 박사? 네. 이제 그만해요. 그 제목 바꿔. 아이 촌스럽게 초선 박사는 초선들 뭐야? 디스. 그게 아니고 네. 아이 박살 이런 말 이제 안 써도 되잖아. 암살 초선 민영배, 박사지 뭐야. 초선배 박살. 네. 뭐 스마트 초선 이렇게. 그렇지 그런 식으로 바꿔서 알겠습니다. 제 다- 의견 제가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